에코인 드림 같은 경우는 에코인 드림 후발 업체인데 불구하고 이미 이런 완성체 업체나 셋업체한테 퀄 테스트가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들어오려면 상당히 시간적인 소요가 된다는 거고요. 2025년 당장 내년에 핵심 광물에도 FEOC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구체 업체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체 업체들은 심플하게 양극재 판매 가격의 70%를 계산하시면 되고, 지금 포엔드림과 에코프로머티 모두 큰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전구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전구체 자체가 2차 전지 배터리의 심장이 양극재라면 양극재의 심장이 전구체인 거죠. 그러니까 전구체가 양극재의 70%를 차지하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근데 IRA 때문에 또는 IRA FEOC 세부 규정 때문에 전구체에 대한 국산화 요구가 엄청나게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요거 신영증권하고 에코프로머티 자료인데요. 사실은 다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 중국 업체고요. 그 외에는 의미 있는 업체가 에코프로머티하고 바스프토다 정도밖에 없어요. 스미토모. 그런데 스미토모나 바스프토다는 비중국 업체긴 한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그렇게 공격적으로 캐파를 전구체 생산을 늘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스미토모 화학이라는 데가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구체가 메인이 아닌 거죠. 바스프토다, 바스프라는 엄청난 독일, 유럽 1등 화학회사의 어떤 자회사 개념인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 전구체 회사 중에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는 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중국의 CNGL이랑 중국의 GEM 정도예요. 심지어 벨기에 유미코 요 회사도 전구체 관련돼서 생산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구체 생산하는 것보다 에코인 드림에 맡기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전구체에 대한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쇼티지인 상황에 중국 외 업체 대안을 찾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래는 포스코 퓨처엠도 중국의 이 CNGL이랑 같이 합작해서 우리나라 공장을 1조 8천억 하려고 했는데 중단했어요. 그게 전기차 업황의 캐즘 우려도 있지만 아마 그 부분이 IRA에 문제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쇼티지가 심각한 상황이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 5대 천왕에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G와 코스모 신소재, LNF 모두 의미 있는 생산량을 나타내고 세계 점유율도 계속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면 전구체 업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이 에코인 드림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인 드림 빼고는 전구체 할 수 있는 회사가 원래 포스코 퓨처엠도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CNGL이랑 같이 협업하려다 그 협업도 깨진 상황이고, 그래서 전구체도 필요한데 전구체를 의미 있게 생산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전구체 업체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에서도 중국산 전구체 안 쓰려고 하는데 중국산 전구체 외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런 에코앤 드림 같은 회사가 계속 주목을 받는 거고요. 에코앤 드림은 벨기에 유미코의 전구체를 납품하거든요. 근데 전구체를 납품하는 벨기에 유미코가 양극재 업체로 치면 글로벌로도 10위권 바뀐데도 전구체가 부족해서 쇼티지란 얘기를 할 정도로 전구체가 상당히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글로벌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급한 상황이다. 근데 공급이 아까 바스프토다도 또는 스미토모 화학도 의미 있게 공급을 늘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더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고요. CNGL하고 아까 GEM은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인 드림이 주목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퓨처엠이 1조 8천억 양극재 수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양극재 수주가 늘어나면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양극재의 70%가 전구체고요. 전구체 관련돼서는 소입경, 대입경 그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런데 전구체도 당연히 기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구체를
배터리 셀 업체한테 납품해서 셀 업체가 전구체를 지정하고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맡기고 품질을 통과하고 양산 수율이 나오려면 최소 2.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인 드림 같은 경우는 에코인 드림 후발 업체인데 불구하고 이미 이런 완성체 업체나 셀 업체한테 퀄 테스트가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신규 업체가 들어오려면 상당히 시간적인 소요가 된다는 거고요. 2025년 당장 내년에 핵심 광물에도 FEOC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구체 업체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체 업체들은 심플하게 양극재 판매 가격의 70%를 계산하시면 되고 지금 가장 빠졌을 때 양극재 단가가 킬로그램당 26.7불이니까 거기에 얼추 70% 계산해가지고 환율을 한 1330원으로 계산하면 양극재 전구체 가격이 나옵니다. 심플하게 24,9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4,900원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톤당 몇 톤? 실제 캐파 몇 톤? 그래서 25,000원 대충 잡아도 지금 5만 톤을 양산하겠다고 하는 어디죠? 에코인 드림이 매출이 1,000억대에서 5,000억대까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구체는 가격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인 드림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전구체를 1년에 얼마 양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당연히 실적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의존도가 전구체 기준으로 글로벌 생산 80% 이상이 중국 의존도입니다. 그러면 당장 2025년도 내년부터 전구체가 탈중국화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전구체 쇼티지가 최소한 2, 3년은 지속이 된다는 거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에코인드림 그 부사장님이 밝혔듯이 우리는 캐즘 잘 모르겠다. 우리는 쇼티지 때문에 물건 만들어서 양산하기도 바쁘다고 했고요. 심지어 에코인 드림이라는 회사가 5만 톤 증설하는 거 플러스 추가로 계속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캐파로 치면 2027년 기준으로 21만 톤 캐파 보통 지금 양극재 캐파 줄이고 있는 마당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는 캐파 줄이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미 캐파, 그 다음에 수율, 양산 수율, 품질, 레퍼런스 모두 검증받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실 에코프로 BM에 납품하는 전구체 외에 외부 판매 비중을 30에서 50%까지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내년에는 그 매출 잡아놓은 거 보니까 1조 넘게 잡아놨더라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GEM이나 CNGL이 시장 침투율이 꺾인다면 그 수혜는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 사실은 바스프토다나 스미토모가 아니라 후발 업체인 에코인 드림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구체 쇼티지로 인해서 에코프로 머티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밸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코프로 머티의 밸류에이션 측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실 밸류로는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비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굳이 밸류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가장 실적이 좋았을 때가 400억 이익 났을 때거든요. 22년도에. 근데 88억 급감했고 지금 167억 적자인데 400억 이익 났을 때 그러니까 6,600억 사이즈에 400억 이익 났잖아요. 그럼 영업이익률 5.86이거든요. 근데 25년에 내년 기준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조 정도 매출한다고 해요. 그러면 1조 매출에 5.86%면 5,860억이잖아요. 그러면 5,860억을 아니죠. 1조에 10%면 1,000억이고 586억이죠. 그죠? 586억을 요 8조로 나눠 보시면 600억 잡을게요, 그냥. 내년에 600억 정도 이익 난다고 보고. 그러면 몇 배죠? 엄청나죠? 100배가 넘죠. 그죠? 140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사실은. 주가 측면으로 보면, 이익으로 보면. 근데 주가가 단순히 이익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에코인 드림 보시면 에코인 드림은 7천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에코인 드림이 25년도에 이익이 8배 늘어난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에코인 드림도 똑같이 최고 실적 좋았을 때가 예를 들어 80억이다. 그러면 이익이 8배 늘어난다고 하면
80억에서 8배면 640억이거든요. 근데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500억 정도 이익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00억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똑같이 에코인 드림이 25년도 기준으로 캐파 5만 톤 잡으면 5천억 사이즈까지 커지는 거고 매출이 그죠? 5천억 사이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똑같은 이익을 적용해 볼게요. 5천억에 6% 이익 잡으면 얼마죠? 300억이죠. 300억 이익이면 300억을 시가총액 7,500억으로 나누면 몇 배죠? 대략 24배 정도 되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가총액이 8조죠, 8조. 그러면 캐파가 4배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은 몇 배 차이 나죠? 8조 대 7,500억이에요. 그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전구체 1등 기업이고 얘네는 후발주자니까 그런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빼더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 7,500억의 이익이 아까 얼마 사이즈 나온다고 했죠? 6% 정도 잡으면 5천억 사이즈 6%면 300억이니까 24배.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렇게 얼추 계산해 보실 수 있는 게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계산하는 팁을 알려드린 거야. 8조예요, 8조. 8조 1200억, 1600억에 이익이 피크 찍을 때 계산, 피크 요거 390억, 400억으로 잡아도 400억에 더 오히려 늘어난다고 볼게요. 50% 늘어나서 600억으로 잡아도 600억에 8조면 200, 그죠? 몇 배죠? 600억을 나누면 8조를 600억에 100배면 6조, 그죠? 140배죠, 그죠? 140배 대 아까 에코보엠 드림 몇 배였죠? 20배잖아요. 24배 맞아요. 그러면 140배에 24배면 7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7배 차이 나는데 실제 배터리 전구체의 출하량은 얼마 차이 나죠? 얘네 5만 톤, 얘네 21만 톤, 4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주가는 7배, 8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코인 드림이 싸거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비싼 건데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비싸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돼요. 그러면 과연 중국의 CNGL이나 GEM은 얼마의 밸류를 받을까? 140배씩 안 받습니다. 보통 30배에서 40배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에코인 드림은 계속 5만 톤에서 캐파를 계속 늘릴 거니까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밸류에이션이 계속 싸지는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21만 톤이 아니라 막 40만 톤, 50만 톤까지 간다 그러면 이 밸류가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전지 주가 반등에 대한 기다림이 엄청 길었던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전망을 믿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가를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서 사실은 뭐 누가 2차전지 얼마까지 간다 얘기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지만 밸류에이션을 계속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밸류에이션 계속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 구독자분들이 양극재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를 25년대 몇만 톤 할 거야. 거기에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양극재에다가 공장이 100% 가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상 가동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면 한 85%를 잡고 거기에 100% 분량이 하나도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90% 수율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전체 매출이 나오죠. 거기에 포스코 퓨처엠이 1년에 영업이익률이 양극재 업체들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이제 두 자릿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6에서 뭐 한 8% 정도 나오겠지. 그러면 영업이익률 곱하면 그게 포스코 퓨처엠의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 사이즈가 나오고요. 거기에 주가는 뭐라 했죠?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다가 사람들이 기대값, 멀티플 곱하는 거잖아요. 멀티플을 어떻게 계산해요? 양극재 5대 천왕, 포스코 퓨처엠, LG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에코프로비엠, 또 코스모 신소재, LNF 그 5개 회사들을 이익에 대한 기대값, 평균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뭐 지금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 900 몇 배가 나오고 뭐 에코프로비엠 적자, LNF 적자라서 이익으로 그게 안 돼요.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내년 걸로 하면 다 플러스로 바뀐다고 치고 내년에 평균 양극재 업체들의 평균 PR이 몇 배냐?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60배 정도 돼요. 60배. 55배에서 60배 사이즈예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최상위 업체니까 평균으로 계산하면 밸류에이션을 비싸게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아까 영업이익 사이즈에다가 곱하기 포스코 퓨처엠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을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을 전체 그 회사의 주식수로 나오면 예상 주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포스코 퓨처엠 계산해 보시고 LG화학 계산해 보시고 에코프로비엠 계산해 보시고 계산해 보세요. 전구체도 알려드렸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5년에 생산되는 전구체 출하량 곱하기 얼마요? 양극재 가격의 70%. 그죠? 거기에 수출한다고 하면 환율 1330원에 전구체도 마진율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준으로 제일 좋았을 때가 5.89%니까 대략 7%, 6% 잡고 전체 마진 하면 이익 나오죠. 그 이익에다가 전구체는 뭐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세계 1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 업체들, GM이나 거린메이나 또 CNGR, 포스코 퓨처엠이랑 합작하려고 했던 CNGR 이런 회사들이 평균 PR 몇 배 받지? 그 평균 값을 곱해보면 전체 시총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양극재, 음극재, 동박 다 똑같아요. 왜? 제품 생산해서 물건 만들어서 얼마 물건 나갔고 출하량 나갔고 마진 얼마 붙이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음극재도 하잖아. 예를 들어 LG화학은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 CNT 도전제도 하고 CNT 도전제 최근에 또 뭐 중단한다고 얘기 나왔더라고요. 동박도 하잖아. 분리막도 하잖아. 그러면 그런 회사들 프리미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감안해서 1.2배를 줄 수도 있고 프리미엄도 1.2배 주냐 1.3배 주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건 본인이 기준 세우셔야 돼요. 근데 아무튼 기본 어떻게 이거 시가총액 어떻게 구하지? 목표 주가, 적정 주가 어떻게 구하지? 기본 폼은 다 알려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엔캠이 너무 궁금하다. 그럼 엔캠 전액 가격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전액 가격 얼마에 엔캠이 얼마 양산한다고 해요. 뭐 70 몇만 톤 양산한다고 하죠. 그럼 70 몇만 톤 곱해요. 거기다가 엔캠이 마진 얼마 남기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곱하면 총 엔캠이 1년에 전액으로 파는 매출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익률 곱하면 이익 나오고요. 그거에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또 뭐 어디 있죠? 덕산 테코피아 전액 관련된 업체 뭐 그 밑단에 중앙첨단소재, 첨보 이런 회사들의 전체 평균 PER을 구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한 평균 값을 엔캠이 1년에 벌어들인 이익에다 곱하면 대략적인 엔캠 관련된 전액 업체의 시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오늘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재밌고 어떤 거는 주가가 엄청 싸고요. 어떤 거는 엄청 비싸거나 그렇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 엔캠이 전액 중에 1등이니까 난 엔캠에 20% 프리미엄 줄래. 그래서 1.2배를 곱한다? 그럼 그 논리가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저 같으면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도 하니까 저는 20%더 밸류에이션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이럴 수는 있어요. LNF는 같은 양극재 업체 중에 24년도에 가장 적자폭이 크다. 또는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업체 중에 캐파가 제일 작아. 그럼 똑같이 1배로 주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10% 밸류에이션을 깎는 거예요. 그럼 0.9배로 곱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밸류에이션이 비싼지 싼지 판단하시면 아까도 보세요. 상식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에코엔드림하고 두 개만 비교해봐도 어떤 건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고 어떤 건 싸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